평소에 학회에서 텍스트로만 아니면 말로만 전달하던 거 말고 수술 장면을 제가 직접 찍어서 직접 보여드리는 그런 시간이었기 때문에 계속 다시 찍었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밀리 성형외과 전문의 민장원 원장입니다. 원장님 매년 학회에 발표하러 가신다는데 맞나요? 네, 매년도 그렇지만은 일단 성형외과 학회가 봄에는 미용에 대한 내용이 주제가 이루어져 있고요. 가을에 하는 학회는 재건 성형 및 미용까지 전체를 아우르는 훨씬 좀 큰 학회가 있죠. 그 사이에도 각 지역별로 아니면 각 연구회별로 조그마한 학회들이 1년 내내 거의 있어서 초청을 받아서 가기도 하고 저도 배울 점이 있어서 참석해서 한 해에 여러 번 학회를 참석하고 있습니다. 또 의료인들이 보건복지부에 3년마다 각자의 현황, 근황을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필요한 평점들이 있어서 학회를 꼭 참가해서 이제 연수교육을 받고 평점을 채워야지 기간에 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학회를 꼭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럼 2025년 학회 발표 주제는 어떤 거였어요? 제가 제일 최근에 참석한 학회는 세브란스 성형외과 교실에서 주최를 한 미용 성형 심포지엄이었고요. 이번에 제가 발표했던 주제는 이마 축소 거상, 이마 축소와 이마 거상을 한꺼번에 하는 수술에 대해서 발표를 했고요. 이제까지는 각 학회에서 이마 축소 또는 이마 거상만 주로 원장님들이 발표를 했다면 저는 그 두 가지를 합한 주제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 케이스를 들은 원장님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세브란스에서 주최하는 미용 성형 심포지움은 경험이 아직은 조금 없는 이마 축소를 이제 해보고 싶거나 이마 거상을 해보고 싶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원하시는 원장님들이 주로 오시기 때문에 제가 쓰는 본 터널링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더 잘할 수 있는지, 쓰는 기구는 무엇인지, 안전한지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은 의사들이 아닌 환자들 입장에서 질문도 들어왔었고요. 아니면은 직접 해봤지만은 나는 잘 안 되던데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혹시 그런 질문들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질문이 있었나요? 제가 본 터널링 쓸 때 쓰는 기구가 있는데 그거 저기 특허 받아놨던 기구거든요. 그래서 그거 어디 가면 살 수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제작한 기구라고 말씀드렸던 게 좀 다 알려드리지 못해서 아쉽으면서도 좀 알아봐 주셔서 뿌듯했던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이번 발표 준비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점이나 좀 의미 있었던 부분이 있으실까요? 제가 이제 세브란스 성형외과 출신인데 예전에 레지던트를 하면서 여기에 와서 발표하시는 원장님들 정말 대단하다. 나도 언젠가는 꼭 잘 알려져서 성공해서 이렇게 발표를 한번 해보는 성형외과 의사가 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준비를 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참석을 해서 또 초청을 받아서 다른 원장님들께 강연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상당히 감개무량한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발표 내용 준비하면서 가장 신경 썼던 부분이 있으실까요? 평소에 학회에서 텍스트로만 아니면 말로만 전달하던 거 말고 수술 장면을 제가 직접 찍어서 많은 원장님들께 직접 보여드리는 그런 시간이었기 때문에 계속 다시 찍었던 것 같아요. 케이스가 있으면 무조건 찍어서 어떤 수술 장면이 조금 더 제가 수술하는 디테일한 부분까지 보여드릴 수 있는지 버벅거리지 않고 잘했을 때를 찍다 보니까 그런 영상을 준비하고 또 제한된 시간 내에 많은 부분들을 알려드려야 되니까 가장 포인트를 편집해서 알려드리도록 하는 게 가장 신경 쓰였던 것 같아요. 원장님 발표가 향후 진료나 수술 방식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번에 제가 발표했던 주제가 이마 축소, 이마 거상 한 가지 항목에 치우치지 않고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는 수술이다 보니까 대부분의 성형외과에서 하는 수술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술이 있다는 거를 접하신 원장님들께서 시도를 해가면서 조금 더 파이가 커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원장님만의 이마 축소 거상 기준이나 철학이 있으실까요? 철학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잘 하도록, 조금 더 환자분들이 만족도가 높아지도록 이제 항상 수술 방법이나 이런 거를 조금씩 개선해 가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수술 기술이 점점 더 늘어나는 거에 보다는 정말 알맞은 케이스 환자분한테 딱 맞는 수술을 권해서 결과를 받았을 때 만족도가 환자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더 올라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괜히 좀 애매한데 일단 수술시키고 봐야지 이렇게 해서 수술을 시켜놓으면은 틀림없이 환자분도 그렇고 저도 아쉬울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내가 한번 수술을 못 하더라도 돈을 좀 덜 벌더라도 환자분들한테 이 수술 말고 모발 이식 하시는 게 어때요? 아니면 이거 말고 눈 수술 하시는 게 어때요? 알맞는 수술을 적당한 케이스를 이렇게 선정하는 게 더 의사로서 양심도 그렇고 환자분들 만족도도 그렇고 결과적으로는 모두가 좀 좋은 결과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향후 이마 축소 거상 분야에서 더 연구하거나 발표해보고 싶은 주제가 있으실까요? 축소 거상 분야에서 아무래도 이제 여자분들이 주로 수술을 많이 하시니까 남자분들 케이스가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국소적으로 되게 조금 좁은 범위의 소활튼 머리가 있는 분들은 이마 축소를 진행하기도 하지만 넓은 부위의 소활튼 머리가 분포한 분들은 이마 축소를 권해드리지 못하고 모발 이식을 추천드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분들한테도 이마 축소를 어떻게 절개를 하면은 흉터 부위에서 머리카락이 그래도 조금 나게 만들어서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이거를 제일 고민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더 많은 케이스, 발표, 연구를 통해서 환자분들께 안전하고 효과적인 수술 결과를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항상 끊임없이 공부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